안녕하세요. 눈이 펑펑 온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봄 기운이 가득해졌습니다. 오늘은 봄에만 먹을 수 있는 두릅의 효능과 두릅과 같이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두릅은 나오는 시기가 한정되어 있어서 먹을 수 있는 때가 길지 않습니다. 뛰어난 향과 인삼의 버금가는 약효까지 갖추어서 이걸 봄나물의 제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두릅은 체내 에너지 생산을 돕는 철분과 비타민 B군을 함유하고 있어 피로를 줄이고 체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피로회복을 돕는 아스파라긴산, 비타민C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며 칼슘과 단백질 성분도 풍부합니다. 특히 이 두릅에는 인삼의 대표 성분으로 잘 알려진 사포닌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는 체내 면역력 강화에 정말 뛰어난 효과가 있어 나른해지기 쉬운 봄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환절기 감기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두릅도 조심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두릅과 함께 먹으면 통풍 발작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릅을 섭취할 때는 주의가 필요한데요. 두릅에는 퓨린이라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퓨린은 동물성 단백질이 많이 함유된 소고기나 돼지고기 등 푸른 생선, 단맛을 내는 과당, 술 등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특히 맥주는 다른 술에 비해 10배 이상의 퓨린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혹 몸에 좋은 두릅을 드시면서 삼겹살과 맥주를 곁들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는 통풍을 매우 유발하는 식습관입니다. 평소 식습관이 육류 위주의 단 것을 좋아하신다면 더욱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두릅이나 퓨린이 많이 함유된 식품을 먹으면 요산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퓨린의 함량이 높은 음식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통풍을 유발하는 이유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술은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요산을 끌어다가 다시 피 속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요산이 갑자기 쫙 올라가게 되는데요. 보통은 우리가 먹은 요산이 100개라면은 10%가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90%가 재흡수돼서 다시 돌게 됩니다. 하지만 술을 먹으면 소변으로 10%로 빠져나가는 게 4에서 5%밖에 안 빠져나가게 되고 다시 피 속으로 요산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는 사람은 요산이 갑자기 올라가면서 또 새로운 요산 결정을 만들어서 통풍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은 이래저래 건강에 많이 안 좋습니다. 건강을 위해 술은 조금씩만 드세요. 통풍은 예전부터 많이 고통받아 오던 질병이었는데요. 미라도 건강검진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미라가 그렇게까지 흔하게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미라가 발견이 되면 대부분은 화장을 하거나 재매장을 하는데 2000년 이후에 들어서 미라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었고 미라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엑스레이도 찍고 CT도 찍고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종합 검진을 통해서 미라가 언제 어떻게 살았는지, 뭘 먹고, 뭘 입고, 어떤 병에 걸려서 어떻게 죽었는지까지 알아낼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미라들을 쭉 검사해보니까 자주 발견되는 질병이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통풍입니다. 통풍에 걸려보지 않은 분들은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질병인지 잘 알지 못하실 텐데요. 통풍은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고 하는 병입니다. 이 병은 과거에 잘 먹고 운동하기 싫어하는 황제 귀족이 잘 걸린다고 해서 귀족병이라 불리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통풍은 관절과 관절 사이에 요산이 쌓이면서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아프신 분들의 했던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뾰족한 유리조각으로 누군가 아픈 부위를 계속 찌르고 있는 것 같은 통증이 바로 통풍의 통증입니다. 통풍은 주로 엄지 발가락이나 발목 무릎 등의 급작스러운 염증을 유발하는 데 붓고 빨개지고 뜨거워집니다. 살짝 스치기만 해도 매우 고통스럽고 장기간 내버려두면 결절이 튀어나와서 신발을 못 신을 정도가 됩니다. 통풍은 처음에는 발, 손을 망가뜨리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콩팥 심장까지도 망가뜨리는 무서운 질병이 통풍이기 때문에 다른 질병도 그렇지만 통풍은 절대 걸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통풍에 걸리지 않게 도와주는 음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 연구에서는 20년 동안 약 47,000명의 남성 중 비타민C 보충제를 복용한 남성이 통풍 위험이 44% 낮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비타민C가 통풍 예방에 도움을 주는 건데요. 비타민C가 신장을 통해
요산 배설을 증가시켜 체내 요산 농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고, 또한 신장에서 요산제 흡수를 억제하여 혈중 요산 농도 상승을 방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비타민C는 감귤류나 채소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니 함께 섭취하시면 통풍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 물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한 연구에서는 건강한 성인 남성 12명을 대상으로 2일간의 수분 섭취 실험을 진행한 결과 물을 더 많이 마신 경우 요산 농도가 낮아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요산은 통풍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결과는 물 섭취가 통풍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물 자체에도 다이어트 효과가 있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은 몸에서 각종 독소나 노폐물들이 제거되고 신진대사가 촉진되는데, 신진대사가 촉진되면 숨만 쉬어도 살이 더 많이 빠지게 됩니다. 비만도 통풍을 유발하는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물을 텀블러에 담아서 가지고 다니시면서 섭취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비타민C와 물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레몬물을 만들어서 먹는 것입니다. 게다가 레몬물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물에다가 레몬을 타게 되면은 레몬의 구연산 성분이 물을 더 많이 마시게 만들어서 수분 섭취량이 크게 증가하게 되고, 수분에 의한 다이어트 효과도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맹물은 잘 안 드시던 분들도 레몬물로 바꾸게 되면은 WHO 권장량인 하루에 물 1리터 먹기도 대부분 가능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심혈관도 좋아지고 칼슘이나 신장 결석 같은 것들도 예방되고 몸이 전체적으로 좋아지게 됩니다. 레몬은 명백히 다이어트랑 건강 양쪽에 다 좋은 식품입니다. 레몬물 만들어 먹는 방법은 위의 추천 영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식이섬유 섭취 또한 통풍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식이섬유 섭취를 늘리면 요산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섬유질은 또한 혈당과 인슐린 수치의 균형을 유지하고 포만감을 높이며 과식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건강 식품으로는 귀리, 퀴노아, 현미와 같은 통곡물과 브로콜리, 케일 등의 야채, 아몬드, 치아씨드와 같은 견과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을 식사와 간식에 포함하면 섬유질 섭취를 늘리고 건강한 요산 수치 유지를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표 봄나물인 두릅의 효능과 두릅과 함께 먹으면 통풍을 유발할 수 있는 음식인 육류성 고기, 술 단맛을 내는 과당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반대로 통풍을 예방하기 위해 요산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비타민C와 물,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레몬물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외에도 식이섬유가 풍부한 건강식품이 요산 수치를 낮출 수 있다고도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정하게 음식은 관리하시되 너무 과도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 항상 중요한 거는 중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적정하게 골고루 유지하시려고 노력하시고, 한 가지만 많이 드시지 않게 식습관 관리해 주시고, 하지만 꼭 피해야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은 개술은 피하셔야 됩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영상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